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 빅스텝에 대한 이 가능성이 발언이 시장의 부담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국내 증시 또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8%, 코스닥은 0.22%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고용 보고서 그리고 12일 날에는 이 CPI 그리고 22일 날에는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에서는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릴 주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종목 교육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가장 유망하게 움직일 그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슈를 교육하는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종목 자료가 담긴 교육 자료집을 무료로 노란톡방에다가 드린다는 점입니다. 50분이 지나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요.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모두 50분 안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이 약세장 속에서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안정성 있게 우리에게 수익의 행복의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바로 박건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50분 동안에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톡톡한 주선생 수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참 내 맘 같지 않게 오를만 하면 내려가고 오를만 하면 내려가고 참 방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꿋꿋하게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시는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저희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입니다. 최근 시장이 또 약간 변곡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소외감 증후군을 지금 많이 느끼실 시장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섹터를 제가 좀 유망한 섹터를 선택해서 그 안에서 또 탑픽 종목을 아래 하단에 나오시는 무료 노란 톡방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미국 시장이 근래 어제 좋지는 않았는데 아주 큰 조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 마감 동향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2% 빠졌는데, 그나마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한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5% 상승을 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버텨준 것 같은데, 2차 전지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감 시황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2차 전지가 그냥 너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시가총액 상위주 에코프로 BM의 코스닥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무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만 코스닥에서 5%가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코프로만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모두 움직이면은 코스닥을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지수 콜 종합지수의 방향과 정방향으로 가는 종합지수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포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업종이 너무 좋죠. 업종이 너무 좋은데, 최근 근래 매수는 솔직히 조금 과열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14%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7조 원이 넘는 종목인데도 하루에 시총이 거의 6, 7천억씩 오르다 보니까 정상적인 좀 섹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올 때는 또 급락이 나오고 올라갈 때는 또 소외감을 주면서 신고가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펀더멘탈 베이스, 증설 베이스, 업종 기반의 종목이긴 하지만 산업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래는 조금 매수세를 너무 조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나는 2차 전지를 못 샀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소외감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2차 전지 쪽은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은 엄연히 보유자 영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과열 구간입니다. 최근 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이 2차 전지 섹터. 이 사실 못 사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2차 전지 외에도 이렇게 많은 섹터로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내십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다양한 종목군들이 존재합니다.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련주이고요. 32.3%의 수익률을 여러분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인데요. 27.8% 안겨다 드렸고요. 덴티움 25.05% 안겨다 드렸습니다. 종목군 보시면요. 모두 다 다른 재료를 갖고 있는 다양한 종목군입니다. 2차 전지 없다고 나는 소외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더 다른 종목군에서 안정되고 확실한 수익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하셔야지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제가 수익률표를 봤는데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잖아요. 또 생방송 맞습니다. 도중에 언급했는데 포스코홀딩스 어제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문가님께서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런 종목들을 잘 잡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노란톡방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방송에 앞서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받으실 수 있는 제공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PR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또 힘들다 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만 가기 때문에 내가 사는 종목은 또 희한하게 또 조정이 나오면은 또 내 종목만 안 오르고 가는 안 산 종목만 가고 그런 소외감 장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마인드셋이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멘탈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 노란톡방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종목 하나를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산업계 동향들을 이렇게 좀 나열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건 뭐 수익률이겠죠. 노란톡방이 이제 수익 인증으로 결국에는 방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참여자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하신 이런 사례들,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요.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종목들을 언급했던 제가 그동안 언급했던 종목들에 있어서 이렇게 감사 인사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수익률을 뭐 보다 보면은 뭐 한 자릿수도 있을 수도 있고 두 자릿수도 있을 수도 있고 많게는 세 자릿수 수익률도 있는데요. 최근에 뭐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근래 강했던 코스모신소재라는 그 양극재,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도 제가 2만 원대에 무려 노란톡방에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의 5배가 올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세 자릿수 수익률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코스모신소재나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2차 전지는 제가 항상 급락할 때마다 언급을 앵무새처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면서 하단 자막에 나오는 노란톡방 QR코드를 찰칵하시면 바로 편하게 입장이 되시니까 생방송 도중에도 관심주로 제공되는 종목들과 함께 성공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노란 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께서는 이슈 있는 산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리튬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는데 오직 또 노란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주신 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TPC 같은 경우에도 생방송 도중에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주신 종목인데요. AI 관련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많은 종목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종목이라도 확실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만 주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나도 이렇게 확실하고 꿋꿋하게 수익의 행복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50분이 지나면 저희 노란톡방 문이 바로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포착 키워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근래 핫한 키워드 세 가지를 들고 오셨다는데 어떤 키워드 들고 오셨나요? 우선은 2차 전지랑 폐배터리 쪽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쵸.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좀 변동성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려 200불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전일 기준으로는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100불까지 100불에서 바텀을 돌려서 거의 100%까지 오르는데 주식이 오르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주 투심이 화랑적인 부분이 있는데 관련 수혜주는 또 뭐가 있을지 최근에 후발주들까지 순환매가 너무나도 빨리 돌았고 너무나도 많이 땡겼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는 접근하되 그래도 그 안에서도 분명한 거는 볼 종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이 보통 금리 인상기 때 기준금리 인상기 때 금리 인상 수혜주로 들어가긴 하는데 최근에 근래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요. 금감원에서 이제 5대 시중은행에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과점 사업자들을 조금 비난하면서 이제 좀 경쟁 시장으로 좀 진입했다. 그래서 국내 관련 뭐 대표적인 금융사들, 지주사들, 은행주들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투심이 그냥 꺾였습니다. 펀더멘탈이 좋은 은행주들은 보통 자산 가치의 성향으로 자산주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나왔던 노이즈가 있었고요. 세 번째 반도체입니다. TSMC가 사상 최대 1월 매출을 기록해서 최근에 반도체도 또 훈풍이 불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일 해성DS라는 DDR5 기판을 만드는 차량용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IT 하드웨어 업체 해성DS가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지금 선별적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 위주로 보시고 변동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포착 키워드로 세 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은행,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2차 전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제는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오늘은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2차 전지 어떤 얘기해 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뭐 폐배터리나 2차 전지나 결국에는 한 산업 생태계고요.
배터리가 향후 이제 사용되어서 사용 후 배터리로 나오면 그 배터리를 치우는 산업이 폐배터리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리사이클링 한다는 건데 최근에 나왔던 2차 전지 이슈들이 사실 너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규모 수주 공시들을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좀 된 기사긴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삼성 SDI에 40조 원 양극재를 공급하는 공급 계약권을 체결했어요. 1년에 4조 원씩 거의 10년 동안 40조 원의 매출을 향후 이제 발생시킬 겁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소재들 중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이 아주 공격적인 움직임과 밸류에이션을 지금 적용받고 있는데 전일 포스코 케미칼이 또 신고가를 갔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신고가를 갔고 그리고 근래 LNF라는 양극재 업체들도 양극재 업체 또한 테슬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아서 몇 조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아서 또 대규모 수주 공시가 빵빵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와중에 수주까지 받아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근래 나왔던 이슈들은 좀 이런 게 있었다 살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테슬라가 100불까지 완전 그 눈물의 급락을 눈물의 급락을 보였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제 시장 논리가 테슬라는 멀티플 기업, 기술 준다의 멀티플 기업인데 멀티플이 너무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하게 광풍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뭐 4분의 뭐 주식이 마이너스 60, 70%까지 빠지면서 100불까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는 중국 전기차 침투율 문제가 나오면서 중국이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대략 20에서 30%까지 지금 벌써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에서 8%밖에 안 되지만 중국은 인프라 자체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이미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초기 시장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거 좀 더 이상 중국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성장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연초에 테슬라가 모델 Y 그다음에 여러 차종들의 레인지 범위, 가격 범위를 낮추면서 중국서 인기가 있다. 그래서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는 소식들에 2차 전지 섹터가 또 훈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요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매도 혼쭐는 2차 전지죠. 줄줄이 신고가 파티. 코스닥 시가 상위주 1위가 에코프로 BM, 2위가 이제 LNF 뭐 이렇게 셀트리온 이렇게 있겠지만 보통 시가 상위주들이 공매도를 많이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종합지수 지수 성향으로 이제 콜 업종의 위주로 정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들은 항상 위에서 누르려는 또 세력들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땐 무섭게 올라가고 조정을 거칠 때는 또 기간 조정을 오래 거쳐가면서 이렇게 박스 행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행보를 하니까 위 아니면 아래로 변곡점이 나올 때 공매도 세력들이 2차 전지 종목들을 많이 괴롭혔었죠. 그래서 최근에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공매도 상위 종목에 있었는데 신고가를 가니까 또 쇼트 커버링 같은 것도 좀 보여지면서 뭐 그런 혼쭐을 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가 상위주 이제 상위 톱 라인을 보면은 1위가 에코프로 BM이 무려 시가총액이 여기에서는 13조 원으로 돼 있지만 오늘 기준으로 합산 시가총액이 무려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혼자 독주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다시 가나 지금은 냉정하게 보유자 영역입니다. 너무 많이 오늘은 에코프로 BM이나 최근에 근래 들어서 소재 업체들의 수급적인 움직임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아주 폭발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못 사서 소외감이 난 것처럼 전투적으로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정이 한번 나오면은 기간 조정을 또 6개월, 1년까지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는 다소 조금 무모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들이 이렇게 6종목이 있는데 한 종목씩 차트를 놓고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살펴볼 건데요. 이 종목 철강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뒤에 이름을 홀딩스로 바꿔버리면서 지주회사로 바꿨어요. 철강, 수소, 2차 전지, 리튬 뭐 이런 등등 사업을 다 하면서 보통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데 지주회사라는 거는 많은 사업회사를 거느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서 항상 적정 가치 추산이 많이 어렵고 디스카운트가 자동적으로 됐다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이제 모토 슬로건 자체가 철강에서는 벗어나고 이제 다른 걸로 평가받자 그 이후로 지주사로 출범하고서 근래 30만 원을 아주 힘차게 넣으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좀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리튬 관련주 중에 국내에서 유형의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는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해 리튬 관련 리튬 테마 관련 주의보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횡령 사건들도 그리고 허위 공시들도 낸 기업들이 생기면서 불량식품 성향의 좀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흠결이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근래 들어서 폐배터리나 리튬 관련주로 조금 이렇게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2차전지 셋업체인데 시가 상위가 코스피에서 무려 SK 하이닉스 위에 시가 상위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산 시가총액이 130조 원이 넘고요.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라는 점. 자,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 정유회사입니다. 엄명 정유회사인데 이제 SK온이라는 배터리 그 기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속회사 형태로 가지고 있고 이제 SK온이 물적 분할을 했고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조금 기존 전통 정유사처럼 흐름이 이렇게 좀 많이 사이클이 많이 변곡이 심하죠. 자, 다음으로 삼성 SDI입니다. 제가 근래에 이게 삼성 SDI라는 종목을 참 많이 강조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전고점을 거의 털어나려고 하려는 다시 힘차게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셀업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근래 들어 이제 고금리 시대에서 차입금리의 비중이 높아서 이자 조달 비용이 많이 생기는 마당에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문화가 녹아져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재원 풍부한 현금 흐름과 재원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쪽에서도 배터리 셀 업체로서 근래 들어서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다음으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이거 에코프로 BM을 제가 이거는 당시에는 여기가 14만 원 여기 박스를 못 넘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놓고 보시면 하나 가져오자면은 이게 지금 여기 20만 원, 30만 원, 33만 원까지 무려 엄청나게 올랐죠. 두세 배가 그냥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좀 화면에 있는 에코프로 BM의 단가는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주가예요. 그냥 뭐 거의 위로 거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처럼 급등이 거의 그냥 밥 먹듯 일어나면 급등 이런 식으로 못하면 어쩌지 이런 또 소외감도 불러일으키면서 추격 매수를 많이 유도하는 구간 같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죠. 신흥 SEC 뭐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순환매가 나올 때 상시 EGP와 더불어서 좀 어느 정도 시장 가치를 조금 인정받은 측면이 있고요. 그 여기 종가는 46,150원이지만 최근 걸로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렇게 5만 원이 훌쩍 어느새 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부품 장비주들까지 지금 다 땡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뭘 사야 될지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가급적 매수를 지향하고 조정이 올 때 언제든 살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너무 급하게들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탑픽 종목 이제 좀 거론하기 전에 아나운서님 질문 좀 들어볼까요? 네, 전문가님 근데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탑픽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괜찮나요? 이거는 사실 옳은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좀 비유를 좀 찰지게 하는 편인데 네. 뼈만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뼈만. 더 이상 뼈에서 뭐가 더 빠질 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살이 찌고 뭐 다이어트가 돼서 뭐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근데 최근에 사업 성과도 아주 좋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사업부가 메인이긴 하지만 또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아주 소외 구간을 좀 오래 거치고 있는데 실적 베이스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 게 없다는 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없다 하면 소외감을 느끼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관련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는 개인 매수세가 전투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보다는 이 뼈만 남은 기업, 2차 전지 플러스 전기차 이 충전소까지 엮인 이 기업을 유망하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거기에 관련된 탑픽 종목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올려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된 탑픽 종목에 대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오직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짠하고 공개된 종목 자료집이 여러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나도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거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면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이렇게 생방송 자료집 보시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 탑픽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뼈만 발라낸 기업에 대해서 차트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트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좀 앙상하게 그냥 좀 뭐가 없습니다. 좀 주식이 이제 좀 오르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오르려고 하면 대밀리고 오르려고 하면 대밀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다중바닥을 형성했다고 했던 구간도 꽤 내리면서 근래 뭐 나온 악재가 전혀 없는데도 그냥 매수세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좀 주는 주식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응원의 메시지를 조금 드리게 되면서 충분히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합병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회사인데 다른 2차 전지 장비 회사를 품으면서 합병 시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 기반이고 근래 들어서 수주 같은 것도 착착 잔고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 수주를 결국에 많이 받고 매출액으로 많이 인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 회사들은.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대장주 PNT 이런 애들도 장중 급등이 나오는데 얘도 장비 대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PNT의 동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뭐 뼈만 앙상하게 나와서 여기서 분할 매수만 잘 들어가도 소외 구간은 있겠지만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무료 노란 톡방에 여기 자세한 전략까지 최신 동향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렸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된 탑픽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만 잘 들어간다면 충분한 수익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언급한 종목들 이렇게 수익들이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인데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언급했던 종목이죠. 11%의 수익률 안겨다 드렸고요.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련주인데 32.3%의 수익률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업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수익률을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주네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이 때문에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이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은행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은행주는 앞서 이제 좀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산주, 가치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기 때는 사실 자산주나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기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 조달 비용이 아까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은 자동으로 감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방할 수 있는 조건자를 탑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주,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대표적인 기술주와 성장주고 그와 상반되는 게 은행주, 가치주, 자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시장에서는 너무 좀 약간 편식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금감원에서 시중 5대 은행의 과점 체계를 깬다, 완전 경쟁을 유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은행 업종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투심을 훼손시키는 좀 그런 트리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정부에서 좀 약간 이런 좀 관치 금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은행들이 최근에 이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상여나 이제 성과 돈잔치로 뿌린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여론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좀 압박을 하는 이런 좀 모습들이 여기 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금감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이나 성과급에 비해서 사회 공헌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조금 맹비난을 하는 모습이 뭐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종목들이 은행주들은 한국 증시에서 많이 없어요. 10종목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살펴보자면 KB금융, 카카오뱅크,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기업은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은행주들 아까 드렸던 것처럼 완전 경쟁 유도 소식 뭐 이런 것들과 금감원장이 이제 맹비난을 하면서 여기 좀 펀더멘털 훼손이 투심적인 부분에 훼손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빠지고서 근래 들어서는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아시다시피 뭐 상장을 참 뭐 운 좋게는 잘 했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이제 좀 그 밸류에이션 지표상 이익이 몇백 배가 은행주인데도 수십 배가 PER 기준으로 수십 배가 나온다는 것에 있어서 다소 좀 이해가 안 갔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상장하고서 지금 2021년 거의 8월 달 상장하고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을 유도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상장하고서 시장에서 희석되면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구간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철석 주저앉았는데 뭐 이러한 이슈들, 노이즈 때문에 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이즈는 있지만 뭐 이러한 최근에 산업계 이슈들과 뭐 좀 발목을 잡는 기사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가는 업종만 볼 게 아니라 가지 않고 쉬어가는 업종인데 매수가 괜찮아 보이는 아니면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을 주목해보자. 그래서 은행 업종을 노이즈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토픽 종목 소개 전에 그냥 앵커님 멘트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은행주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또 금감원이 5대 은행 과점 체계를 깬다, 완전 경쟁 유도 검토라는 소식 속에서 아직은 또 은행주들 갈만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은행주들 전문가님께서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또 토픽 종목을 제시해준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셋.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노란 톡방 안에 은행주 관련해서 토픽 종목을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싹 깔끔하게 오픈된 종목 자료집이 오직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 톡방 지금 입장하셔야지 전문가님이 주시는 이 토픽 종목집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7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이제 은행주 토픽 종목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상장한, 이제 국내 증시 상장한 은행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순환매나 이제 좀 섹터가 조금 훈풍이 들어올 때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중간중간에 소외되는 종목은 있겠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대표성을 아주 좀 잘 반영하고 있는 좀 대표 명사 같은 은행 업종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다른 은행주보다는 안 그래도 종목도 몇 개 없는데 조금 이렇게 그러한 섹터 안에서는 대장주를 보통 하시면은 아주 크게 뭐 소외될 일도 없고 중간중간에 순환매에서 항상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최근에 이제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출렁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한 6개 종목을 살펴드렸는데 그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쉬어가고 있을 때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무슨 뭐 은행주가 물론 뭐 한 100%, 50% 그렇게 뭐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는 먹을 게 좀 있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마인드에서도 변곡점을 최근에 잘 형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눌리고 출렁할 때 한 번씩 첫 분할 매수 정도는 과감하게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은행주 탑픽 종목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6가지의 종목을 주셨는데 거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표 명상 같은 대장주라고 하는데요. 지금 쉬어가고 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 생방송 도중에 집중하시고 종목 자료집 받은 다음에요.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받으시고 종목에 공략하시면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주인데요.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11%의 수익 나셨고요. 진성TC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업종인데 32.3%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27.8%의 수익률 안겨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확실한 기업을 가지고 전문가님이 분석을 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도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안전하게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3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 종목 자료집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 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 요즘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한파 언제쯤 지나갈까요? 네, 이번에 그 경기 침체가 부진과 침체가 오면서 사실 그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반도체가 재고가 역대급으로 쌓이면서 참 뭐 이게 좀 웃을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재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한다 이렇게 좀 훈풍적인 얘기도 많았는데 역시나 불황에서는 가장 먼저 좀 얻어맞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라서 경기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동행하는 흐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뭐 K 칩스법이나 근래 들어서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차 전지의 버금가게 산업의 패권이 되었습니다.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중국 기업들이 또 메모리 반도체도 또 이렇게 좀 시장에 좀 진입을 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주 소수의 기업들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가 사실상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근래 들어서 좀 한파가 좀 많이 춥긴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들 중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단일 종목 하나의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20%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반도체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중소형주들도 억울하게 밀리는 그런 좀 영향권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형주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뭐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국민 삼성전자 뭐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이 종목을 참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한 주 두 주씩 막 사서 모으자. 이번에는 동학 게임도 이겨보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받고서 96,400원이었네요. 아무튼 10만 원까지 가려다가 밀렸는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두산 테스나, 윈팩, 월덱스, 에이펙트,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해성 DS 이런 종목들도 강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6개 종목 중에서도 다 괜찮은 종목이 분명히 있지만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지금 불황에도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설비 투자를 하고 불황임에도 다음 슈퍼사이클을 기다리면서 공장을 2배, 3배 증설하는 애들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여기서 증설 베이스의 기반을 좀 가진 종목을 고르자면 두산 테스나, 월덱스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조금 움직임이 중소형 주들별로 좀 다르긴 했지만 분명한 거는 불황에도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업황은 아직 좀 부진하지만 해당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오사트 이제 외주 후공정 업체로서 지금 거의 장비를 수천억씩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역대급 실적을 경신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업황은 불황이지만
나는 살아있다 이런 걸 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이게 참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는 가야 여기 8만 전자 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엄연히 종합지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종목인데 세워라 내워라 이런 종목만 들고 계시면은 실망감도 크시고 변동성도 미미하기 때문에 많이 이런 시장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뭐 이제 시장 조정 나올 때 이렇게 꺾어내리다가 최근에 V자 반등이 거의 저점에서 순식간에 5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꺾어내릴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도 빠지지만 분명히 돌려서 들어 올릴 명분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창사 이래 실적이 신고가를 쏘고 있으니까 산업은 좀 불황이긴 하지만 안에서 좀 기지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리아 서키트. 기판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난해 그 이제 유동성 장세 때는 순식간에 몇 배가 올랐던 종목인데 다시 모든 시세를 다 반납하고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약간 좀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팩 이런 종목들은 소형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종목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고 밀린다는 것은 순식간에 움직이고 순식간에 빠진다는 걸 얘기해요. 대부분이 이제 덩치가 작은 종목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지는데 순식간에 손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를 때 추격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에이펙트도 마찬가지로 윈팩과 좀 성향이 비슷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월덱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실적을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보면은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수가 많이 빠져서 같이 되밀렸지만 근래 들어서는 사실 완만한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두산테스나와 더불어서 월덱스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요. 다음으로 이제 탑픽 종목 소개 앞서 앵커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최근 반도체 한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좀 유망하게 보시는 탑픽 종목 오늘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올릴 준비 되셨나요? 네. 네. 하나, 둘, 둘, 셋. 셋.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지금 노란 톡방 안에 반도체 탑픽 종목에 관련된 종목 자료집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 이 모든 것들이 싹 공개된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가 적힌 종목 자료집을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자료집 받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그럼 탑픽 종목에 관련돼서 이 차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강했던 해성 DS 이런 애들과 버금가는 실적 성향의 펀더멘탈 베이스 종목입니다. 그 말은 우량주라는 얘기예요. 우량주라고 해서 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가총액은 대략 한 1조가 조금 넘는 1.1조 정도 되는 좀 그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를 열심히 쏘다가 당연히 시장이 밀리니까 조정이 많이 났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6개월 이상 거쳤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좀 실탄을 장착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올라가다가 또 한 번 꺾였어요. 그래서 무료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거 종목명과 자세한 그 매수 단가를 얼마 이하로 이제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지금은 충분히 사도 어떻게 보면은 용기를 내도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보다는 리턴 수익이 더 많을 것 같은 자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 보실 때 증설 베이스 기반의 업종을 항상 먼저 보셔라. 힘들 때도 설비 투자를 하고 힘들 때도 공격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 회사들은 결국에는 불굴의 의지로 매출을 향후 2배, 3배 어차피 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다 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꺾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럼 그때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아웃 퍼포먼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넘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을 때는 사실 주식이 싸고 관심이 있을 때는 2차 전지처럼 지금 주식이 많이 비싸지는데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사야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점. 대신에 소외감을 좀 어느 정도 좀 탑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반도체가 최근에 그래도 투심이
팔아 날려다가 또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휘청휘청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변동성을 즐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네 글자로서 힌트를 드리자면은 뒤에 전자가 들어가요. 전자. 네.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땡땡전자. 힌트 너무 많이 주십니다, 전문가님. 네네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된 탑픽 종목 주셨습니다. 코스피에 상단된 우량주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 오직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히든 종목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참 또 반도체인데요. 네, 또 제가 반도체인가요? 2차 전지의 남자인데 또 남자면서 그다음에 또 동시에 또 별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의 바이블이죠. 바이블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하락장 때, 폭락장 때 반도체 관련주들 실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 그 중에서도 제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종목은 무조건 보셔라 계속 강조드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뼈만 낭상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17,000원 부근대 요 라인대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거의 여기서 붙어있죠. 움직이기만 하면 여기서 살짝만 튀어도 위로 30%는 그냥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대덕전자를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관련 이제 IT 부품주로 들어가고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시가총액이 공개를 다 했네요. 네. 앞서 이제 반도체 그 땡땡전자가 대덕전자였습니다. 대덕전자 시가총액이 큰 반면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천억 언더로서 쉽게 툭툭 칠 수 있는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펀더멘탈도 가치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여기 붙어 있을 때 살짝씩 조금씩 접근해 보면은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또 반도체의 바이블답게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로 히든 종목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 뼈만 앙상하게 남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 유효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나도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 매도 타이밍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고 방송에서 언급하시고 노란톡방 안에 종목 자료집 보내주신 것만 보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진성TC, 로보티즈, 덴티움, MBT 등등 많은 종목들이 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주신 거예요.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드리기 때문에요. 안정된 수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에요.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다다음 주에 만나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한 업종이 독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소외된 업종을 좀 가져오면서 향후에 어차피 한 섹터가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금이 빠져가지고 순환이 도니까 그 순환매 준비를 지금 미리 해놓자 이런 말씀 드리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코칭이 들어가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언택트로 뵙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한 부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입장 그리고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았습니다. 박건영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모시고 싶지만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모시기 때문에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오늘이 지나면 2주 뒤에야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박건영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